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란드와 하키미가 조금 뜨겁잖아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뜨겁게 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이적설이 난다 이 정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자, 홀란드와 하키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룰 만한 기자들은 다 다뤘어요. 니자르 캔셀라, 맨노, 다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적설이 난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고, 이 이적설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요 짝으로 옮기고, 자, 첫 번째로는 이적 자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첼시는 도대체 얼마를 쓸 수 있길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제 풋볼 런던의 기사입니다. 자,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1억 1000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한 1300억, 1200억 정도를 벌었고, 중계료로도 한 2900만 유로를 벌어서 한 1500억에서 1600억을 벌었다. 이걸 이제 로만이 우승 보너스라 그래서, 선수들이 우승하면은 이제 공로에 따라서 우승 상금을 주잖아요. 출전 횟수나 이제 골 넣은 거 이런 걸 따져서. 자, 그걸 제외하고 나면 다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홀란드 살만한 금액, 홀란드가 거론되는 이적료 정도는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갈 수가 있고, 자, 올 시즌 첼시가 쓸 수 있는 금액은 4천억 정도다. 이걸 이제 풋볼 런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첼시는 지금 스쿼드, 그러니까 판매될 것 같은 자원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타미 아브라함, 뭐 지에으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그냥 임대 간 선수 중에는 이제 바바라만, 바카요코, 치크, 바클리, 자파코스타, 토모리는 거의 넘어가는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최소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4천억을 제외하고 나더라도. 그런 것까지 한다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홀란드 하키미가 거론되는 금액이 4천억이 넘어요. 하키미 같은 경우엔 8천만 유로, 한 1100억에서 1000억 정도, 홀란드는 3천억이 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둘만 해도 4천억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둘을 영입하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거론되고 있는 이적 자금과 이들이 거론하는 금액을 상충시켜 보면은 둘을 무리해서 영입하면 첼시 이적 시장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이적설이 나는 이유, 그리고 왜 영입하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하키미가 올 시즌에 윙백으로 나와서, 인테르에서 뭐 윙어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윙백으로 나와가지고 37경기를 나와서 7골 8도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살을 하나 덧대자면,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경우에는 스토퍼 3백의 일원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어쨌건 제임스와 아스필리쿠에타는 한 골 2도움이에요. 이 윙어로 봐도 이 정도면 괜찮은 득점력이잖아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격력 좋은 윙백은 확실한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전방 압박, 윙백은 아무래도 전방에 있을 일이 더 많으니까 전방 압박이나 활동량이나 스피드가 분데스리가에서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순위가 바뀌기 전까지는 가장 빨랐던 선수가 이제 하키미고요. 중거리를 겸비한 윙백, 중거리도 중간중간에 정말 잘 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윙어로 볼 수도 있고 윙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수비력이 좀 불안해요. 이게 도르트문트 때도 얘기가 나왔고 인테르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가끔가다 위치 선정이나 올라가서 이제 뒷공간 열어놓는 것 때문에 조금 수비력이 불안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래도 뽀백은 풀백이 돌아오지 않으면 되게 수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3백을 쓴다면 류디거도 되게 많이 올라가요. 류디거 같은 경우에는 하프라인, 아니야, 여차하면 공격진까지 올라가는데 이 뒷공간 불안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백을 쓴다면 큰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고, 뽀백을 쓴다면 조금 문제가 된다, 윙어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입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알론소하고 오도이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걸어왔던 길을 보도록 하죠. 부임 초에 알론소를 기용하다가 지금은 7회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메르송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부임 초에 오도이를 쓰다가 오른쪽에서 제임스하고 아스필리쿠에타를 쓰고 있어요. 둘을 번갈아 가곤 있지만 오도이가 나오는 것보단 이 둘이 나오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봤더니, 그 사이에 최전방은 타미, 그 다음 지루, 그 다음 베르너, 그 다음 하베르츠 순으로 계속해서 기용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의 공격력이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수비의 안정화를 노리고, 최전방의 공격력이 해결이 안 되면 공격적인 풀백들을 쓴다는 거예요. 알론소 오도이가 나왔듯이. 근데 지금 투엘 감독은 끝까지 이 공격적인 이 작업, 그리고 공격력이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키미 이적설이 나는 건. 그래서 저는 홀란드와 하키미가 동시에 영입될 가능성보다, 물론 동시에 영입되면 공격력이 많이 살아나겠지만, 하키미가 만약에 홀란드가 영입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는 홀란드가 영입되지 않으면 공격력을 살려야 되니까 윙어가 됐든 윙백이 됐든 하키미를 보강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홀란드를 영입하면서 하키미를 영입하는 건 공격력을 배가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론소 오도이권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키미가 나왔을 때 예상 라인업인데요. 자, 이거는 4-2-4, 뭐 4-2-2-2로 보셔도 되고, 워낙에 투엘 감독은 이 안에서도 바꿀 거니까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러지 않을까. 자, 베르너가 있고 하베르츠가 있는데, 베르너를 왼쪽에 놨다는 건 이제 베르너하고 마운트가 스위칭할 수도 있고, 마운트가 중앙으로 들어가져서 뿌려줄 수도 있고, 하키미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줄 수도 있고요. 하키미가 됐든 아스필리쿠에타가 됐든 제임스가 됐든 오른쪽에 캉테가 기동력을 살려줄 수도 있고, 코바치치가 마운트를 보좌해줄 수 있는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대로 3백이라면 이제 하키미만 바뀌는 거죠. 요 근래 이제 메인 전술에서 하키미만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짜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하키미가 오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자, 4백으로 봤든 3백으로 봤든 하키미는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는 자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걸림돌이 생기느냐 했더니 가격입니다. 8천만 유로를 고집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디마르지오, 로마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8천만 유로 현금, 그러니까 누굴 더하는 것도 필요 없고 현금으로만 8천만 유로를 원한다는데 그게 1천억을 넘어갑니다.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5,600만 파운드, 한 880억 정도 되나봐요. 그 정도 금액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인테르가 거절했답니다. 이게 풋볼런던 기사거든요. 자, 이게 공신력이 있건 없건 이런 걸 추리해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거래도 그렇고, 8천만 유로, 그러니까 1천억을 원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재정 악화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자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98년생이고 지에우도 같이 있으니까 나쁘지도 않고, 윙백으로 썼을 때나 윙어로 썼을 때나 나쁘지 않은 자원인 건 오케이, 인정인데, 급한 자원이냐는 얘기에서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급한 자원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사를 보면 몇 년째 첼시가 노렸던 자원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 급한 자원이냐는 단어에서는 아닌 거예요. 자, 제임스도 있고 아스필리쿠에타도 있고 여차하면 리브라멘토까지 있는 윙백이거든요. 오른쪽 윙백은. 그런 상황에서 8천만 유로를 들여서 윙백을 영입하는 것도, 자, 이제 플리식도 있고 오도이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하베르츠도 있고 베르너도 있는 측면을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없는 건 아닌, 그렇다고 20골 막 30골을 넣어주는 윙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급하겠느냐, 8천만 유로를 들일 만큼 급한 것이냐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키미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제 홀란드 보시죠. 자,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안 다룬 기자가 있을까? 뭐 니자르 캔셀라부터 맨노까지 안 다룬 기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로마노나 디마르지오, 뭐 가제타 이렇게 유럽 각지 언론들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협상이 시작했다, 영입이 됐다라기보다는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독일 쪽이 좀 회의적입니다. 초워크 단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번이나 말한다, 홀란드 잔류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패트릭 베르거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돌문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기자님 역시도 회의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일 쪽 언론이 회의적이라면 아무리 영국에서 푸시를 하고 있더라도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홀란드 영입은 아마 첼시가 해봤던 영입 중에 최고 난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며 반대 여론이며 담당하는 팀까지 만만치 않다, 라이올라까지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정리한 건데, 자, 1억 5천만 파운드를 추정한답니다. 뭐 1억 5천만 유로가 됐든 파운드가 됐든 2천억 이상의 금액을 원한대요. 근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뭐 어떻게 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상금하고 조금 더 떼면 뭐 가능하다 이거예요. 홀란드에게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로만의 피기도 하니까. 근데 반대 여론에 부딪힌다는 거죠. 초워크 단장이 올해 여름에 사임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휴식을 좀 갖고 싶어서 사임하는 걸로 돼 있다가 이게 구단 내부 사정 때문에 1년 연장이 됐거든요. 자기 임기 내에서 주력 스타인 홀란드와 산초를 싼 가격에 팔 생각도 없을 거고, 엔간하면 안 팔라 그러겠죠. 1년 남았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패트릭 베르거도 좀 회의적이다, 여러 독일 언론들도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노마저도 미친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뭐 1억 5천만 파운드는 좀 넘었다 칠게요. 그럼 이제 수수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에이전트이신 이제 홀란드 아버지한테 2천만 유로, 그냥 에이전트인 라이올라한테 2천만 유로를 줘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각각 27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500억이 넘어가는 딜입니다. 지에가 제가 알기로 500억에서 600억에 계약이 됐으니까 수수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연봉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유로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계약이 된 건 아니니까 확정은 아닌데,
이걸 원한다 그러면 이것만 4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연봉만 1000억이 들어가는 딜이기 때문에 3000억 이상, 4000억 가까이 가는, 이걸 메가 딜이라 그래야 돼? 호구 딜이라 아무튼 그런 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첼시의 이적설을 심층 분석해봤는데 제 결론은 이겁니다. 하키미도 좋고 홀란드도 좋은데 조금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계속 지금 머리에 도는 생각은 하키미하고 홀란드 딜은 조금 무리지 않나? 자, 홀란드 딜을 보면 너무 좋죠. 둘 다 너무 좋아요. 둘 다 오면 마이너스가 될 자원들이 아니에요. 플러스가 될 자원들인데, 자, 홀란드가 왔어요. 주급체계 다 무너뜨렸어요. 뭐 이정료? 클럽 레코드 갱신해야겠죠? 갱신해서 데리고 왔는데 만에 하나 잘 안 되면 이건 첼시의 붕괴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선수들의 불만도 계속 나올 거고, 홀란드 혼자 주급을 엄청 받아가니까 불만도 나올 거고, 마운트, 뭐 제임스 앞으로 재계약해야 될 자원들도 이만큼 맞춰달라고 하겠죠. 자기들도 에이스니까. 거기에 이제 하키미는 급한 자원도 아닌데 저희가 이제 라이스도 그렇고 센터백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보강할 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키미도 너무 좋은 자원이지만 1000억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가 뭐 베르너, 플리식, 지에 하베르츠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기 때문에 이 딜들은 너무 좋지만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은 들어가야 된다.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이 딜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적설을 정리해봤는데요. 조금 더 이 선수들이 가시화되면 더 심층적인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두 선수의 4000억 하는 세상이 오는 거야?